네, 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옥내 소화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방수구의 설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방수구의 설치 기준에 수평거리와 높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평거리와 높이. 방수구의 설치 기준, 화재안전기술 기준에 참고하면은 노폭층, 호각, 노계로 나눕니다. 높이 몇이죠? 방수구 설치할 때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로 하는 겁니다. 1.5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이거는 펌프의 양정, H 전양정을 구할 때 필요한 조건입니다. 1.5m 이하, 0.8m에서 1.5m에서 아니고 1.5m 이하이다. 복층은 어떻게 배우죠? 특소대의 층마다 설치하되 특소대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이다. 단 뭐도 있죠? 호스릴도 포함합니다. 호스릴도 포함. 또 단 복층형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의 출입문이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층에 이상의 복층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세대의 출입문이 설치된 이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방수구를 여기는 설치하지 않고 여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보다 한 개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각노계, 호스는 40mm이고 호스릴의 경우에는 25mm이며 길이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까지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노계입니다. 이거는 호스릴에 대한 설명이죠. 호스릴은 끝부분에 노즐의 끝부분에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호스릴은 사용이 용이하죠. 어떤 식으로? 1인이 혼자서 사용이 용이한 것이 호스릴입니다. 이 호스릴에 노즐 개폐 장치를 설치해야 여기에서 이 호스를 가지고 가서 노즐 끝부분에 달려있는 개폐 장치를 통해서 방수를 하겠죠. 근데 기존의 방수구라고 하면 여기 뭐가 있죠? 앵글 밸브가 있죠. 이 앵글 밸브, 방수구를 설치할 때 하는 앵글 밸브를 돌려서 이 호스를 끌고 가서 한 사람이 잡고 물을 방사합니다. 두 명이죠. 여기는 한 명이서 가능한 겁니다. 한 명. 그래서 노즐의 끝부분에 개폐 장치를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방수구의 설치 기준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1번에 대해서 문제를 쓸 때 복합건축물이라고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번 전체 방수구의 설치 개수. 방수구의 설치 기준에서 수평거리 25m가 있었는데 이 25m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냐? 얘는 2R에 따른 코사인의 45도입니다. 25를 이 R에다가 놓고요. 그러면은 이것에 따른 미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S에 대해서 설명을 그럼 하고 가겠습니다. 좀 얘가 길어질 수 있긴 한데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정방형으로 설치한다라고 하면 L과 S 스프링클러 헤드죠. 헤드. 이게 R입니다. R. 코사인 45도는 빗변에 대한 S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얘는 S에 따른 R에 코사인 45도가 되는데 왜 여기에 2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따라 이렇게 하고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 사각형, 그러니까 방사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정해서 2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두 개인 것이죠. 삼각형이 두 개. 그러면은 이것을 해당 층의 바닥 면적 이렇게 돼 있겠죠. 층의 바닥 면적. 근데 이 R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S를 데리고 왔는데 구분이 그럼 이렇게 지는 것이죠. 어떻게? 삼각형이 두 개이다. 근데 이것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 S, 층의 바닥 면적에서 이 정사각형에 따른 개수를 묻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에 따른 ER 코사인 45도가 되고 이것에 따른 별표 미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별표 일단 별표로 하고 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방수구죠. 전체 방수구입니다. 전체 방수구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따지보면서 가야 되겠네요. 1층 4층입니다. 1층 4층이다. 판매시설이고 여기서 용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8층에서 27층의 복층형 공동주택인 경우는 우리가 방수구의 설치 기준에서 나왔던 복층형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세대 출입문이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1, 4층은 일단 용도 상관없습니다. 각 층의 바닥 면적 90m에 70m. 그럼 이 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따른 절상한 개수가 되고 70m. 절상한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절상한 개수에 곱하기를 해준 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뭐다? 층당입니다. 층당의 A라는 개수가 1, 4층에서 나오는 것이니 4개 층 곱하기 A가 되고요. 이것에 따른 B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판매시설 1층에서 4층까지의 뭐다? 판매시설에 따른 방수구의 설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비계 기억하시고요. 페이지를 넘겨야 돼갖고 내용 정리 그대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5에서 7층입니다. 자, 앞에서 일단은 비계라는 게 나왔죠. 5층에서 7층 운동시설 용도 필요 없고 각층의 바닥 면적 90에서 70m이다. 그럼 똑같네. 앞에서 1, 4층 똑같네. 그럼 별표라는 또 개가 나오고요. 이 별표라는 개 뭐라고 했죠? 층당입니다. 층당. 그러면 얘는 지금 몇 개 층이죠? 3개 층이죠? 그럼 얘는 시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B하고 시계 기억하면 좋겠고요. 8층에서 27층 난해하죠. 얘는 일단 층별 바닥 면적이 다르니 50m에 뭐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ER 코사인 45도의 숫자를 가져오고 절상한 개수가 되며 30m에 따른 똑같이 복붙을 하고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상한 개수 곱하기는 별표의 개가 되는데 이건 뭐다? 층당에 따른 개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50m 곱하기 30m가 아니고 1500m라고 1500해배라고 나오면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가로 세로를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S, ER 코사인 45도였던 것을 미터인데 제곱을 해줘서 해배로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 놓고 절상한 개수가 층당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를 주어줬냐? 가로 세로 주어지지 않고 층의 바닥 면적만 나왔냐에 따라 이 S를 구하는 단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단위가 달라진다. 일단 여기까지 뭐 정리를 하겠고요. 층당 이렇게 되는데 복층형 공동주택이니까 27에서 8 몇 개 층이죠? 20개 층이죠? 20개 층인데 세대에 출입문이 설치된 층에만 설치한다고 했으니 10개 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10개 층으로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D개가 나오죠. 일단 지상층에 대한 정리는 끝났습니다. 지상층에 대한 정리는 B 더하기 C의 D에 따른 별표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지하층을 봐야 하는데 지하층에는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던 대로 나왔죠. 층별 면적입니다. 층별 바닥 면적이 나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4,500에 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단위는 해배로. 그럼 이것에 따른 절상한 개수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뭐죠? 침낭이죠. 그러면 절상한 개수에 따른 층당 개수가 지하층이 몇 개층이죠? 3개층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2개가 나오죠. 그러면은 지하층은 2개, 지상층은 별개. 그럼 이제 별에 따른 2를 더해주면 총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총 개수. 이렇게 하면은 답에 따른 항목을 적어주고 마지막에 끝이라고 적어주면은 문제풀이함에 있어서 지장 없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뭐죠? 펌프의 전량정입니다. 펌프의 전량정은 일단은 H 전량정 어떻게 나오죠? 고가 수조가 아니라고 하면 또 지금 해당 문제는 지하 3층에 펌프를 가압송수 장치로 한다라고 했으니 17에 따른 미터입니다. 자, 이거는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법규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나와 있길래 130리터 퍼 민을 0.17 메가파스칼로 방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메가파스칼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일단 대기압은 1ATM입니다. 760에 따른 수온의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도 된다. 미터, 밀리미터. 자, 그런 다음에 대기압 10.332 미터 아쿠아. 그럼 얘는 또 뭐야? 10332 밀리미터 아쿠아.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물을 10m 이상으로 내보낼 수 있다. 10m 이상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추측이 좀 가능하죠. 1메가파스칼은 100m이구나. 정리 가능하고, 자, 여기에 따른 14.7 PSI가 되고요. 이 PSI는 많이 들어보셨죠?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넣어보셨겠지만 PSI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대기압은 14.7. 우리는 보통 공기압 얼마나 넣죠? 39에서 뭐 42 정도 넣죠. 타이어 공기압. 얘는 근데 평상시 대기압은 14.7에 따른 PSI이다. 10332 kg 포스에 따른 미터 제곱. 10332 kg 포스에 따른 센티미터에 대한 제곱.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얘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나온다? 10332 kg 포스에 따른 미터 제곱인데 이 미터 제곱을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10에 대한 4승이 되죠. 근데 얘는 이것이잖아요. 왜? 분모에 있으니까. 그럼 얘를 바꿔주면 10332에 따른 킬로그램 포스에 센티미터 제곱이 되죠.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래시 하고 센티미터에 대한 제곱.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밀리미터 미터에 정리를 해주시면 하나만 외워도 상관이 없다.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1013 바가 있죠. 1.013 벤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쉽죠? 밀리미터가 있었다고 치고 그에 따른 이만큼이 앞으로 왔구나. 미터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밀리미터가 숨어있다. 얘는 미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또 뭐 하나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제일 중요한 거 있죠. 1013 25 파스칼 중요하죠. 그럼 이거에 따른 메가파스칼은 어떻게 된다? 0.1013에 25에 따른 메가파스칼이 되죠.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는 10의 6승을 얘기합니다. 뭐 미터는 10의 3이잖아요. 아마 기가도 있죠. 기가가 아마 10의 9승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일단은 뭐 평균적으로는 이제 메가파스칼을 평상시에 사용하는 방수 압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대기압에 대한 정리 끝났고,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거, 킬로그램 포스가 뭔데? 이 킬로그램 포스, 이 비중량 나올 때, 이 비중량 나올 때 많이 나오죠. 그다음 얘는 이것에 따른 P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죠? 높이입니다. 높이. 얘는 뭐죠? 압력입니다. 파스칼. 이렇게 해서 비중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중량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좀 말장난이 심하고, 근데 말장난이 뭐냐? 단위별화.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이지. 포스는 뭐냐? 포스는 중력의 단위입니다. 중력의 단위고, 이 1kg 포스는 9.8에 따른 N입니다. N 무게 뉴턴이죠. 근데 이 뉴턴은 이 킬로그램의 미터 슬래시 세크에 대한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력의 단위는 9.8에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kg 포스는 9.8N에 9.8 kg 미터 세크 제곱 퍼가 되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인데, 이 뉴턴과 이것은 똑같다. 그 단위 변화는 있어서 이런 샘플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얘하고 얘는 똑같잖아요. 왜 상수가 변하지 않았고, 얘는 이 포스는 뭘 포함하고 있다? 중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력은 뭐다? 9.8의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고, 얘를 해체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샘플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전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많이 빠졌는데, 다시 2번으로 해서 문제 풀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량정은 구할 때 다시 처음부터. 자,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으시죠? H1 뭐죠? 실량정입니다. 실량정은 펌프가 설치된 장소에서 흡입직 배관과 포출축 배관, 다시 흡입측 높이, 펌프를 기준으로 한 포출측의 높이 어디까지? 중요한 겁니다. 방수구의 앵글 밸브까지입니다. 앵글 밸브. 이 앵글 밸브가 왜 나오냐? 나중에 부속 U에 대한 다시 마찰 손실을 구하게 될 건데, 또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1.85 C에 1.85 D에 4.87 곱하기 L에 따른 메가파스칼. 이 부분은 나중에 스프링클러 설비할 때 얘기를 할 것인데, 하긴 윌리엄스에 대한 마찰 손실 구하는 것이죠. 부속요에 대해서 나올 때 이 앵글 밸브, 이 리터 등가 길이, 이것 때문에 이 앵글 밸브라는 것에 포인트를 잡아 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나중에 시험 보든 뭐 어떤 문제를 대비함에 있어서 방수구의 앵글 밸브까지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풀 때는 미터, 메가파스칼, 밀리미터, 리터 퍼민, 얘는 뭐죠? 개수죠, 개수. 이렇게 단위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위 갖고 말장난 많습니다. 이건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얘는 리터 퍼민, 얘는 미터. 그래서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가파스칼 또 이제 또 웃긴 거 나오죠. 파스칼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제 비중량, 높이, 이 다시 마찰 손실에 대한 수두를 구하라고 하면 비중량에 압력 손실 대신 이때 단위에 조심해야죠. 여기는 메가파스칼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스칼이 들어가야죠. 왜냐면 얘가 비중량이니까 이것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뭔데요? 얘는 이렇게 돼갖고 미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얘가 슬래시가 있으니까 미터가 당연히 분자로 올라와서 미터가 되는 것이고, 마찰 손실 수두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마찰 손실 수두를 구하는 시까지 부호 주의하면서 가장 기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H1을 구할 때, 실량정을 구할 때는 흡입직 실량정 2m라고 나와 있죠. 주차장의 높이가 4.5m이고 3개층이 있죠. 그리고 지상층인 경우에는 3.5m이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네요. 복층형 공동주택의 각층의 바닥 면적 50에 30 나왔고, 복층형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최상층이 27층인데 26층에 설치하는 것이죠. 근데 높이는 어떻게 설치한다?
1.5m로 설치한다. 그렇다고 하면 8에서 27층, 다시 1층부터 가야죠. 1층에서 25층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25층 설치 안 하지 않나요? 25층 설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실량정을 보는 것입니다. 실량정이 뭔데요? 최상층에 방수구의 높이, 정확히 앵글 밸브의 높이까지, 실량정 최상층에 방수구 앵글 밸브 높이까지. 그러니까 25층 설치 안 하지 않나요?는 아니죠. 결국엔 25층에도 배관은 올라가죠. 아무튼 25층까지의 높이 25개 층이 되고요. 26층에 따른 1.5m가 되죠. 얘는 뭐라고요? 26층. 왜? 27층은 설치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에 따른 별표 미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H2는 이 H2는 배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배관의 마찰 손실. 그럼 H3는 뭐다? 호스의 마찰 손실. 이거 17 방수압.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줄 수 있다. 문제에서 줄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17m 기본이다. 고정. 배관에 대한 마찰 손실 조건이 어떻게 되죠? 실량정의 40%. 그럼 H1에 따른 0.4가 되죠. 호스에 대한 마찰 손실 필요하죠. 왜 필요하냐? 방수구에서 앵글 밸브가 있고 돌려서 빼서 앵글 밸브에 대한 도시기호 아시죠? 앵글 밸브에 대한 도시기호입니다. 이것을 빼서 쓰면 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방수구가 이렇게 있고 앵글 밸브가 있고 앵글 밸브에 대한 도시기호 아셔야 될 거고요. 90도 꺾어지죠. 방향 전환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호스를 빼서 쓰는데 이 호스 내에서도 손실이 된다. 손실이 돼. 방수되는데 손실이 돼. 이 압력에 손실이 발생을 해. 그래서 호스에 대한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해주는 것이고요. 호스의 마찰 손실 15m짜리를 두 개를 연결했죠. 호스의 마찰 손실은 100m당 15m 있다. 그럼 0.15. 그럼 이것에 따른 또 별 3개가 되겠죠. 예, 두 개에 따른 별. 방수 압력 17 나와 있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답 H1, H2, H3, 17에 따른 방수 압력에 따라 별 하나, 별 두 개, 별 3개를 더해준 값이 별 4개에 따른 펌프가 필요한 전량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답 적으시고요. 끝이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문제 2번에 대한 내용이 끝난 것입니다. 수리 계산에 의한 펌프의 토출적 주배관의 호칭경을 구하시오. 3번 호칭경이라고만 적겠습니다. 근데 이 호칭경 배관의 구경하고는 다릅니다. 호칭경이 어디 나와 있냐?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이게 지금 몸이 기억해서 나온 거라 80에 따른 90, 100, 125, 150. 자, 이것이 호칭경이 되는 것입니다. 배관의 구경은 밀리미터로 나오고 호칭경 A로 나옵니다. 근데 배관의 구경이 밀리미터라고 하면 최소 구경만 만족하게 되면 그냥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의 밀리미터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호칭경은 그것이 아니죠. 호칭경은 최소 구경을 만족하는 정해진 규격의 배관을 선정이라는 말입니다. 선정. 근데 이 호칭경을 구할 때 저번 영상 풀에도 얘기를 했지만 Q는 이제 이제 기호 조심하시고요. 루베퍼 세크입니다. 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뭐 EGR도 되지, EGH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속도로 하겠습니다. 문제에 맞춰서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이 식을 뇌에서 뽑아내는 능력이 뭐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얘는 재현 설비에 넘어가서도 나오는 식이니까요. 그때는 뭐 EGH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을 이용해서 재현 설비냐 수계냐 따라서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얘를 내가 이게 D에 따른 식으로 바꾸고 싶어. D가 뭔데? 지름이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오는데? 미터 조심해야 됩니다. 미터. 왜냐, 우리는 여기가 지금 미터가 기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터기 때문에 루베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A가 해배고요. 얘가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루베 퍼 세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설정했어. 라고 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미터가 단위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미터란 단위가 산출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또 기호를 단위를 고정시켜 놔야죠. 리터 퍼민 아닙니다. 루베 퍼민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건 차이점은 뭔데?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속도는 어떻게 알아? 화전적 기술기에 나와 있죠. 펌프의 토출 측 주배 간의 그 유속은, 그러니까 즉 그냥 구경은 4m/s 이하일 것. 또 여기서 추가 조사 나가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면 가지 배관인 경우와 기타 배관인 경우가 있는데, 가지 배관인 경우에는 6m/s 이하, 기타 배관인 경우에는 10m/s 이하.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4m/s 이하. 4를 넣어줘야죠. 대입. 이 Q를 어떻게 구해요? 기본적으로 130리터/min 미내에서 N은 최대 2개 또는 5개가 됩니다. 이것에 따른 리터/min이 나오게 되죠. 부호 주의하셔야 되고요. 최대 2개, 5개. 규정이 어떻게 되냐? 30계층 미만, 30계층 이상, 50층 이상. 점검 실무 행정을 공부하시다 보면 30층 이상이면은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50층 이상이면은 뭐죠? 초고층.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경우, 50층 이상이거나 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고층. 고층과 초고층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N이 5다. 30계층 미만이면 N이 2개다. 해당 경우는 30계층 미만이니까 2개가 되겠죠. 그러면 261리터/min이 됩니다.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죠? 2단위로 바꿔줘야 되죠. 어떻게 바꾸죠? 260리터/min 곱하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단위, 바뀔 단위, 바꾸고자 하는 단위, 그 다음에 바꿀 단위, 바로 나오네. 이렇게 해갖고 1000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워주고요. 민도 지워주고요. 얘에 따른 세크, 그럼 얘가 나오죠. 어떻게 되죠? 이것에 따른 별표에 따른 루베/퍼 세크가 나오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대입을 시켜야 한다. 얘는 4를 대입을 하고 4가 없어지겠네요. 그럼 이것에 따른 미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얘를 미터니까 3승을 곱해줘야 밀리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밀리미터 배관 구경이 아니고 호칭경이라고 물었으니까, 이 중에서 픽을 해주면 됩니다. 픽. 근데 픽할 때 뭐 조심하라 했죠? 최소 구경을 만족해라. 옥내에서 화전 설비 최소 구경 몇이죠? 토추 즉 주배관의 호칭경, 수직배관, 즉 수직배관은 50에 따른 호칭경이 되어야 됩니다. 50에 따른. 방수구는 40mm, 그러니까 40A에 따른. 근데 이거는 토추 즉 주배관의 수직배관의 구경. 그러면 여기에서 50이라고 했는데 호칭경이 50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답은 50 호칭경을 가진다. 답 적으시고요. 마지막에 끝 적으시면은 2번에 대한 문제가 끝납니다. 4번입니다. 4번에 대한 내용은 수동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수동력을 구해줘라. 수동력이 뭐죠? 일단 처음에 전동력이 있고요, 축동력이 있고요, 수동력이 있습니다. 이 전동력은 전달 계수와 효율을 포함합니다. 축동력은
전달 계수를 포함하지 않고요. 수동력은 전달 계수와 효율 중 둘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K라는 값이 전달 계수가 될 수 있고요. 여유율이라는 단어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유율은 해당하는 전동력, 축동력, 수동력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전달 계수는 해당하는 조건을 따라 전달 계수는 해주냐 마느냐를 따져주는 것이고, 여유율이라고 나왔으면 무조건 곱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의 여유율을 가지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20%에 대한 여유율을 갖고 싶다. 라고 하면은 1.2에 대한 여유율을 아무튼 여유율, 이 여유율은 무조건 곱해주는 것이고요. 수동력, 이 P2, 이 줄, 태생적으로 다시 이 P2가 왜 9.8에 따른 QH에 따른 효율의 전달 계수의 킬로와트가 되는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얘는 원래 이 비중량에 따른 QH입니다. 이때는 단위가 또 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은 이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1에 대한 줄입니다. 줄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얼만큼 무거운 물건을 밀었냐. P2에 따른 시간, 와트가 되고요. 세크가 됩니다. 이 와트는 줄 퍼 세크입니다. 여기에서 이 P2는 얘가 이렇게 가게 되면 미터에 따른 세크가 되죠. 그러면은 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속도. 근데 얘는 N이죠. 이 N은 P에 따른 A가 되죠. 다시 P는 F에 따른 A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뉴턴 퍼 헤비가 되는 것이고, F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그대로 끌 겁니다. P 단위는 뭐다? 지금까지 와트다. 이건데 AV 많이 들어봤죠? Q죠. Q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는 Q에 따른 P의 와트가 되는 것이고, 단위는 루베퍼세크, 그 다음에 파스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연 설비, 제연 또는 특피계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서 Q와 비중량에 대한 H로 변하죠. P는. 그래서 Q에 대한 H, 비중량의 Q에 대한 H가 와트까지 되는 것입니다. 비중량의 단위. 근데 보통 비중의 변화가 없고 뭐 밀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밀도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9800에 따른 QH가 되는 것이고요. 킬로와트로 바꾸기 위해서 Q에 대한 H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9.8.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 있다? 여기에 있네. 효율과 전달 계수를 고려해서 킬로와트 그대로 바꾸고 고려를 하냐 마냐. 근데 안 하죠. 왜? 문제에서 수동력을 물었고, 수동력은 전달 계수와 효율을 없앱니다. 그럼 전달 계수와 효율을 없앱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니 9.8에 대한 QH인데 이것에 따른 모두 킬로와트가 나올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방금 전문제에서 풀었죠. 130리터 퍼 민에 N 최대 2개, 30개쯤 미만이니까. 그럼 이거에서 따른 리터 퍼 민이 나오는데 단위 변화는 해줘야죠. 뭐로? 로베 퍼 세크로. 그럼 이것이 여기로 가고, 얘는 미터가 되죠. 근데 이 미터가 뭐다? 몇 번에서 풀었죠? 2번에서 풀었죠? 2번의 답, 전향정을 구합니다. 펌프가 흡입하고 끌어올려서 최상층의 방수구에다 방사 압력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압력을 전향정이라고 하고, 그 전향정이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펌프의 수동력을 구할 수 있죠. 킬로와트로 해서. 그럼 별표에 따른 답이 나오게 되고요. 이에 따라 답과 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수원을 물었다고 하면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옥상 수조를 설치한가? 옥상 수조를 설치해야 하나? 설치를 해야죠. 왜? 옥스화잖아요. 옥스화 설비인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해야 한다. 옥상 수조는 뭐다? 3분의 1 뭐에? 저수조에. 그럼 이 저수조는 몇인데? 130리터 퍼 민에 N에 2개죠. 지금 현재 2개, 5개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나와야지
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알죠? 시간도 30계층 미만, 30계층 이상, 50계층 이상이 되는데 얘는 20분, 40분, 60분을 두 개의 소화전을 사용했을 때 30계층 미만이면 20분 동안 방수할 수 있는 양을 갖춰야 한다. 30계층 이상이면은 두 개의 방수구, 아니죠, 얘는 5개죠. 5개의 방수구를 동시에 사용할 때 40분 이상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는 양이 있어야 한다. 그럼 현재 지금은 30계층 미만이니까 20분이 되고, 이것에 따른 별표에 따른 리터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리터를 더하기 3분의 1, 왜? 어디서? 옥상 수조니까 3분의 1, 그러면 최종답 리터, 이렇게 해서 수원까지 구하라고 하면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얘를 만약에 또 루베로 물을 수가 있죠. 루베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 이렇게 해서 루베에 대한 답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긴 지금 현재 리터이고요, 얘는 루베입니다. 루베로 물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음 1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